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시장의 변화가 좀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8번 31번째 시간 11월 1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블링개미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최고의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전자부터 지금 반격이 들어왔는데 과연 달릴 것인가? 음, 위쪽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떨어질 것인가? 모두들 궁금해하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외국인들은 11월 15일 날 자사주 10조 원 매수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240만 주를 매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번만 매수하고요. 그 음, 뒤에 아침에 매수하는 척 하다가 또 매도해버리고 290만 주를 18일요. 19일도 더 아침에 매수하는 척 하다가 또 매도해버립니다. 즉, 계속해서 매도의 개념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사주 매입한다는 내용들 바꿔서 하루 매수하고는 다 매도해요. 근데 여기 보면 연기금들과 기관들이 완전히 열이 받았어요. 음, 이제 싸다. 이 정도면 청산가치 이하의 가격인데 왜 매수를 못하겠냐 하면서 연기금과 기관들이 열심히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구도가 외국인 매도대 뭐 기관과 연기금들의 합작품으로 매수를 한다. 자, 이 개념에서 누가 이길 거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죠. 수급상으로. 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사주 이외에도요. 자사주 이외에도 그 차세대 칩 경쟁력을 갖다 높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기흥에서 시작을 했으니 기흥의 R&D 센터에다 2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3,000여 평에다가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단지로 총 20조 원의 자금을 2030년까지 투자를 해서 음, 완전히 반석 위에 올라서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쉽게 얘기해서 2030년까지니까 지금 당장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논리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보죠. 요게 오만전자 사수 의지 피력이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뭐 청산가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지선 확보 후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 10조 원 가까운 9조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17년에. 네, 그때 주가가 1년간 한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음, 자, 그런데 요번에도 그럴 거냐가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3개월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18조 원가량 갈아치웠는데요. 팔아치웠는데, 음, 사실은 코스피 200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편입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산다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회사에서는 5만 원을 사수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번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그 시가총액의 3%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음, 자, 이런 점과 함께 장부 가격 수준으로 하회했다는 점. 다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기 요 시점에서 제가 그랬어요. 5만 5천 원쯤 내려갈 때, 5만 3천 원쯤 내려갈 때 그랬나 봅니다. 5만 1,800원을 깨고 5만 원도 이탈한다. 라는 내용 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네, 결국 5만 원을 이탈은 했습니다. 네, 5만 원 이탈했었고요. 여기서 5만 원을 이탈하자마자 주봉생입니다. 주봉. 이탈하자마자 반등이 들어왔고 5만 전자를 깼다가 저점 확인 후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봉입니다. 자, 근데 일봉상으로 잘 보면요. 자, 자사주 매입의 재료 때문에 다음날 반짝하면서 15일 날 급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8일도 급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승이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항을 넘어야 반등이 가능해요. 그 저항이 어디냐? 바로 이 6만 원 선에 있어요. 음, 이게 6만 원 선이거든요. 이 6만 원이 있는데 6만 원을 넘어야
본격적으로 상승도 가능할 수 있어요. 못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꼴랑 떨어집니다. 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기 저항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뭐 기관이 매수하든 누가 매수하든 일반이 매수하든 간에 일단 이 6만 원을 넘어줘야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야 흐름도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수급이 바뀌어야지 되겠죠. 외국인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안 도와줘요, 지금. 그럼 기관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을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수하려는 방법.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V자형 반등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2017년에도 왜 삼성전자가 그 자사주 매입 10조 원 가까이 해갖고서 1년간 40% 올랐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V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떨어진 이유가 안 좋아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자사주. 네? 자사주 매입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느냐? 단발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단발성. 이번에 반등은 단발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V자형 반등으로 올라간다? 이 개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뭐 올라가고 7만 원까지 올라간다?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V자형 반등은 없고 V자형 반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걸린다. 시간도 걸린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럼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급할 필요 없어. 삼성전자를 왜 급하게 매수해? 지금 못 사면 뭐 최저바닥 못 살까봐 살 수 있는 기회 다 줍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요. 응?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다 주니까. 자금이 만약에 적은데 이걸 사고 싶다? 하지 말고 기다려요. 안정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또 사고 싶은 분들이라도 확실할 때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주가가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그러면 이 6만 원을 저항선으로 해서 계속 여기서 치근덕거려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다시 한번 쌍바닥이든 다시 한번 이런 유형의 박스권을 만들든 등락거듭이 되면서 6만 원을 쉽게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한다 그래도 바로 또 밀려요. 돌파한다 그래도. 돌파를 하든 안 하든 결국 밀립니다. 결국 거기서 박스권에 이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박스권에서 계속 노는 거죠.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롤링 전략으로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매수했다 매도하고 이렇게 가뿐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가담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청산가치 이하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5만 원이 싸다는 점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됐어요. 싸지만 매수해도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득이 없다. 그럼 매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아예 딴 데 가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여기서 묶여 있을 이유는 없다. 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매수하면 되느냐? 차후에 기회가 생기면. 또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차후에 안정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6만 원 돌파하고 흐름이 완전히 좋아질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터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금들 지금에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뭐 빚내서 매수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용 물량도 많아요. 다음에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겠죠? 네. 그러면 잘 나가던 바이오 제약주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빵빵 떨어집니다, 지금.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얗게 질렸다. 백신 음모론자가 이 케네디 주니어죠. 미 보건장관에 지명이 됐는데요. 알테오젠이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7% 떨어지고 뭐 리가캠, ABF에 이어 내림세로 돌아섰어요. 바이오주에 안 좋은 유형이 나타난 거죠. 자,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쪽 바이오 쪽을 좀 험난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자,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그 기술 수출을 하고 다이이치 산교와 4천억 규모의 뭐 기술 수출을 하면서 급등을 한 바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바이오 쪽은 주로 금리 인하고 좀 가까워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요. 바이오 쪽은 조금 숨죽이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 암젠과 에브비가 신약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해외 그 바이오주들을 약하게 만든 근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한양행을 이거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유한양행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큰 수익률도 안겨드렸지만, 나중에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17만 원 근처로 갔다가 떨어질 때 보니까, 이거 깨면 안 되겠다. 유한양행은 15만 원 깨면 이거 던져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추세가 깨지면은 던져야 된다. 추세가 깨지면. 이걸 상승 추세대의 지지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상승 추세대의 지지선입니다. 이 선이. 이 지지선을 깨면 매도해야 된다. 그게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깨면 매도해야 된다는데 매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안 했다. 그럼 12만 원, 지금 11만 1,500, 11만 7천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추세가 깨졌는데 매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샘플 종목으로 제가 유한양행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예, 알테오젠이 추세 지지선을 깨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걸려 있어요. 그 선에. 알테오젠이 딱 걸려 있어요. 이 선이 추세 지지선이거든요, 지금. 예. 이 선이 추세 지지선인데 이 선에 딱 걸렸어요. 오늘 37만 6천 원. 예. 요게 추세 지지선이 얼마냐면 A와 B에 있는데 37만 원과 35만 원이에요. 만약에 알테오젠이 여기서 바로 반등 못 주고 떨어진다. 그래서 37만 원과 35만 원을 깬다. 이게 37만 원 깨면 1차 매도 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 이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50주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35만 원을 깬다? 또 50주 나머지 남아있는 거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37만 원과 35만 원이 알테오젠에 야 기술 수출하고 그렇게 좋은데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어딨어? 나는 끝까지 가져갈래. 그럼 여기다 떨어졌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 끝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건 뭐 이걸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 지선을 깨면 일단 매도한다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리가캠입니다. 리가캠도요.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폭 내려왔어요. 네,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보면 이 선을 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중기선으로 보면 지지선 자체가 여기 있어요. 추세 지지선이 10만 5천 원과 10만 5천 원과 10만 원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이게. 그전에는 이 12만 원 깨면 매도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12만 원을 깨진 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세 지지선이 10만 5천 원과 10만 원에 있다. AB와. 그래서 이 선을 깨면 10만 5천 원과 10만 원 선을 깨면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바이오주들의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어서 제가 그 삼성전자 분석 이후에 좀 끼워 넣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잘 나가던 주도주들도 이거 하나 배웁시다. 잘 나가던 주도주들도 추세 지지선이 깨면 강력 매도를 해라. 그 지지선을 보고 지지선 깨질 때 1차 매도를 하든 비중을 줄여놓든 뭐든 간에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자, 2차 전지주들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2차 전지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그 내용들에 따라서 IRA 뭐 폐지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IRA 폐지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겁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이미 떨어졌어요. 주가는 이미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어. 대시세를 냈어. 그럼 대시세 논리의 공식이 뭐야? 1년 6개월을 동안 별 볼 일 없다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1년 6개월. 네. 지금 얼마 지났냐고요? 23년 7월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 2차 전지주들이 2023년 7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이 10월 지났잖아요. 7, 8, 9, 10월. 10월 23일 날 찍었으니까. 그러면 10월 지났으니까 11월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 반 남았어요. 딱. 1년 6개월 하락 조정이 이겼으니까 이제는 그 중에서 2개월 반이 남았어요. 1년 6개월 중에 2개월 반.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떨어졌다고 투매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조금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래도 던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시세후 1년 6개월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2개월 반만 참으면 돼요. 오늘 11월이잖아요. 12월, 1월까지입니다. 12월, 1월. 11월에 지금 중순이니까. 1월 사이에 예, 종목마다 바닥이 들어옵니다. 바닥이 들어와. 그 점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LG엔솔은 추세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예? 이런 종목들은 38만 원만 되면요. 38만 원, 38만 원 이하 이건 줍줍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50만 원 가서 팔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추세 살아있는 게 보여요. 얘는 안 깨졌어요. 다른 종목들과 틀립니다. 추세 저항선 완전히 뚫고 올라온 거죠, 이거. 그래서 A 45만 원, B 50만 원 여기까지 돌파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오늘도 39만 3천 원에 끝났는데 잘 올라갔어요. 38만 원이나 이하권은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 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네. 여기 예, 네. 38만 원 선 전후와 이하권은 언제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콜입니다. 콜. 다음. 추세 전환에 실패를 한 에코프로비엠. 자, 주도주는 바로 LG 엔솔이었죠.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나 나머지 종목들은 다 추세 전환에 실패를 했죠. 요번에 또 악재를 받는 바람에 추세 전환을 하려다가 그때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20만 원 넘어가면 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못 넘어가고 꺾어졌어요. 넘어갔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악재가 나왔으니까 더 꺾어져서 이제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추세가 더 그때보다 더 바닥거리역이라면 바닥을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과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개념이거든요. 바닥을 막 다지다가 돌파 자리에서 20만 원 돌파를 못하니까 빵 하고 떨어졌어요. 악재를 받아서. 근데 1년 6개월 중 1년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2개월 반 남았다. 이제 이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추세 저항선 돌파를 실패한 이 종목을 보면 이게 58만 원서부터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10만 원 정도 떨어지면요. 무지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이제 여기서 일봉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봉인데 주봉을 딱 보면 추세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추세대. 저항선과 지지선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지선이 어디냐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만 5천 원에 끝났잖아요. 10만 원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2개월 반 사이에. 2개월 반 사이에 10만 원과 12만 5천 원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변화가 오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면 그 사이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또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바닥 예상가가 10만 원이다. 많이 떨어져 봐야 10만 원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5만 원 오면 줍줍하듯이 바닥 예상가가 10만 원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10만 원 사이까지는 줍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제가 신호를 보내드릴 테니까 12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신호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2개월 반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 BM만 뿐만이 아니고요. 2차전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2차전지 나머지 종목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입각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매수하라는 찬스가 생긴다면 그것은 다른 2차전지주들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매수를 꼭 해야 된다면 추세가 살아나는 LG엔솔 정도만 집중적으로 지금은 관심을 두고 2개월 반 사이에 그 사이에 신호가 사인이 나올 때는 그쪽 종목들을 관심을 두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2차전지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31번째 팔방미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인데 조선주잖아. 조선주야. 요즘 잘 나간다는 조선주네. 방산 쪽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다 제가 11월 29일 D-Day라고 써놨어요. 네. 왜냐? 11월 29일이 우리 사주 물량이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나오는 날. 제가 얼마 전에도 뭐 HD 현대 마린솔루션 뭐 해갖고서
뭐 물량이 나온다 그랬는데 물량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갔죠? 예, 그런 개념들. 근데 이거는 나오는 물량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사주 물량이기 때문에 왜냐면 수익률도 100%가 넘어요. 100%가 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급전 땡겨서 회사 돈 빌려서 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 물량이 나오고 그 직원들 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오션은 20조 원의 미 해군의 MRO 시장을 갖다가 선점하고 있어요. 뭐 유지보수하는 이거는 내용들이죠. 해군 함정 두 번째 MRO 수주를 했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냥 엄지척 이렇게 치켜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쪽이 굉장히 좋을 거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그 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3,335억 규모의 초대형 가스음반선 두 척도 수주하고 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해외 잠수함 수주전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방산시장 확장에 눈을 뜨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눈길이 들어오고 있는데 폴란드도 잠수함 항구에서 사오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폴란드도 지금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난리가 났고 지금 그 저 우크라이나 예, 예. 지금은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다시 또 불이 붙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이 또 눈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에 저 폴란드의 해군 총장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잠수함 건조 신차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곧 수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수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크가 빈 곳이 없어요, 여기. 도크가 빈 곳이 없어. 까르 쳤어요. 여기 99%, 99.8%가 빈 도크가 없이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대단한 3분기 누적 생산 실적 뭐 6.2조 뭐 이런 6조 원 이상 지난해 경실을 갖다 해주는 그런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리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나 좀 목표가도 한번 상향을 했다. 근데 필리핀 조선소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를. 여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월 29일 D-Day라고 했는데 우리 사주 유상증자 청약 보호예수가 풀리는입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 출현 주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싸게 줄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이 1인당이요. 이 직원들 하나오션 직원들 평균 8,300명인데 1인당 평균 1,800주를 매수했어요. 1,800주. 네. 매수했는데 신주 한 주당 가격이 16,73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블 100%가 넘거든요. 100% 넘으니까 분명히 물량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 돈 빌려서 좀 사신 대출 이자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하나오션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오션은 이 올해 10조 원의 매출을 올릴 거고요. 그동안에는 4조 원, 뭐 7조 원 정도가 최고였었는데 하나오션 인수하면서 확실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인수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업이익이 막 마이너스에 있다가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모처럼 2024년에 확실한 흑자 전환이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엉망이었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자본 유보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이제 올해 분기로 이제 확실히 그 변화 자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오션의 모습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매수를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9일 날 우리 사주 물량 나온대.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조금씩 팔고 있는데 이거 양은 많지는 않아요. 산 것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늘이 이제 19일이니까 29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딱 보다가 시점이 오거나 29일 날 D-Day 때 매수를 갖다 해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주봉고도를 돌파하고 넘어간 상태예요. 35,000원을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마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35,000원 선 근처나 그 아래권까지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29일 날. 그럼 그 자리가 매수 자리야 이거죠. 최저의 하한선이 여기인데요. 32,500원 자리인데요. 이 자리까지 매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5,000원 자리냐, 32,500원 자리냐,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겠느냐, 그 29일 날, 요 개념들만 먼저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하나오션은 꼭,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돌파 거래를 보시면 알겠는데, 하나오션 돌파 거래를 보십시오. 이 거래량이, 그동안에는 거래가 이랬었어요.
뭐 100만 주에도 미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하루에 막 1,700만 주가 거래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래가 되는 거죠. 이건 돌파 거래라고 그러는데 돌파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보겠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 따라서 요번 눌리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마침 29일이 디데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해주면 될 겁니다. 네. 자, 또 하나는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또 방산주네? 지금 사실은 방산주밖에 눈에 안 보여요. 방산주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 시스템은 김승현 회장이 트럼프하고 또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 스페이스 뭐 회장도 맡고 있는데 이번에 맡았어요. 예. 방산시장과 SAR 위성 수주기 대 위성까지도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스페이스X로 해갖고. 그런 쪽과도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군 함정 러브콜을 갖다 계속 보내고 있는데 MRO 사업 아까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과 또 이 하나 시스템과도 또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MRO 사업을 갖다가 하나그룹의 방산 쪽에서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다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범용 MRO 솔루션을 갖다가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육해공 다 합니다. 그런 개념들 때문에 계속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하나가 납품한 K9 자주포 전 물량을 갖다 MRO를 담당하게 된다면 향후 30년간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11조에서 15조 원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뭐 이거 아무래도 하나가 따오지 않겠어요? 인맥이 있으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맥이 있으면 그 인맥을 확실히 밀어주는 뭐 그런 스타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하나 시스템의 MRI의 경우, 어떤 장비들이 천마, 이런 여러 가지 MRI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 적자만 유지하다가 이번에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가면서 흑자로 전환한 그 기업과는 다르게 하나 시스템은 아주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는 기업입니다. 1,100억, 390억, 900억, 요 22년에만 좀 줄어들었고요. 2조 4천억 매출이 2024년 2조 7천억.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2배로 점핑을 합니다. 929억, 2,199억. 그래서 2배로 점핑을 하고 어쨌든 방산 쪽이다 보니까는 유보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부채 비율도 한 119%니까 이 정도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실적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기 수급을 보시면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눈에 보입니다. 기관들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눈에 보이고요. 연기금들도 열심히 매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매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매집을 했다. 여기 제가 선을 2개 그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1차적인 저항 라인을 갖다가 뚫은 겁니다. 여기서 2024년에 뚫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박스권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박스권을 보낸 이 와중에 한 거의 10개월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여기에 돌파 거래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이번에 방산 재료와 함께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 돌파 거래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주봉고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건 대세 상승의 초동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완전히 신고가 인신으로 날랐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만난 고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 돌파 거래가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일 거고요. 그동안에는 잠잠하던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빵빵빵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깐 숨고르기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 아래까지 기다릴 틈이 없어요. 그럼 아래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놨다가 또 3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3만 5천 원까지 가는 거 보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요. 이게 신고가 인신으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면 거래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거래 줄어든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거래가 또 빵 터지면서 여기서 빵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팔방미인에서는 방산주 2종목, 하나는 디데이가 잡혀 있는 하나 오션과 그다음에 실적이 항상 안정되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 요 2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둘 다 하다 보니까 하나그룹주가 됐는데 어쨌든 이 하나그룹주들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시원한 진단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